서울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LH공사 내부 직원들의 신도시 대상지 내에 이 토지 투기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투기 의혹 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광명과 시흥 투기 의혹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 국토부와 LH 직원 또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고 이것을 총리실이 진두지휘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아니라 총리실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목을 끄는 대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시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 투기와의 전쟁 아닙니까? 네. 거의 뭐 부동산 근본주의자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권력 내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LH 직원이 뭐 공기업 직원인데 그 투기를 막고 공공주택 개발 분양에 앞장서야 될 이 LH 직원이 개입돼서 주도한 거로 나타났잖아요. 은행 대출을 땅 쪼개기하고 묘목 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찍 저는 나선 건 잘했다고 봐요. 4월 뭐 재보선 선거도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끓잖아요. 대통령이 나선 건 잘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그 고발한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은 그 감사원에서 좀 조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감사해 달라.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나서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대통령은 총리실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좀 조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칫하면 국토부가 이번에 LH 담당이잖아요. 그 변창흠 지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하다 온 사람이고 그 자기 거를 자기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구심은 좀 납니다만은 일단은 대통령이 저렇게 조사를 지시하고 한 거는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증권거래소 직원이 주식 갖고 정보 얻은 거랑 투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언론사도요. 과거에 세제 없는 세탁기 나온다고 보도자료 보고 그 기사 썼다가 감옥 간 기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언론이고 자기 업무상 관련된 거 갖고 투기를 했다면은 이건 지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우리나라 지금 저는 3대 투기꾼이 있다고 봐요. 3대 투기꾼. 첫째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그거를 정답을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들. 지금 강남이나 서울 도심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대책을 내놔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고 있어요. 저는 신도시도 그것도 하나라고 봐요. 신도시 올해 3기에만 50조가 풀리거든요. 이 50조가 또 부동산에서 나온 돈은 부동산으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아면서도 피하는 위정자들이 투기꾼이고 두 번째는 토건족들. 이번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봐요. 가덕도 공항 주장을 했는데 자신과 친인척들이 그 땅을 사놨다잖아요. 이게 토건족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자꾸 SOC 사업을 자꾸 강조하고 부풀려서 이 투기로 또 몰아가는 거죠. 세 번째 저 투기꾼은 알박기하고 내부자 정보를 자꾸 이렇게 LH 직원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과거에 손혜원 의원도 목포 구도심 개발 정보 입수했다고 재판까지도 받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LH 직원이 한 것도 전형적인 투기꾼의 나쁜 사례다. 그래서 이번 LH의 심각성은 정권 내부, 정권 인근에서부터 이 투기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방조하고 부풀렸다는데 도덕적인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튼 그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정말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아일보 선면 기사를 보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토지 보상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어서인지 농지엔 묘목을 빼곡하게 심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전형적으로 추가 보상을 노린 투기꾼 수법이다. 이 감정평가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예정지에 가보니까 원래 논이었는데 거기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근택 대변인? 네, 그렇죠. 우리 아마 개발지 예정지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갑자기 예. 막 가구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분할이라든지 다른 걸 못 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밭 같은 경우는 분할도 되고 또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무는 보통 심어놓으면 그냥 몇 년 자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보상. 나중에 영업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법의 맹점이 있다. 우리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회사 직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사전에 알고서 투자할 경우는 거의 다 처벌이 되고 또 네. 벌금으로 뭐 5배도 몰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부패방지법이나 지금 그 공공주택특별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적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직무 관련성 돼 있는데 보통 직접 뭐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들어서 아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업무상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 지역들이 보면 옛날에 한번 개발지구로 묶였다가 네. 그다음에 해제됐다가 다시 묶이는 지역이라 나 옛날에 알았다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했던 지금 민변이나 이제 참여연대 실행위 이런 분들 대부분 변호사들인데 그런 얘기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적발이 되더라도 좀 많이 처벌이 좀 경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경고로 먹거나 아니면 이 정도 해서 좀 사실 우리가 회사의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해서 걸리면 거의 뭐 회사 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벌도 받고 거의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이 규정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데요. 올해부터 검찰 수사할 수 있는 건 6개 범죄로 제한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런 법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이게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방위산업 범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마 뭐 부패방지법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적인 제가 문제로 송사로 진행될 경우엔 네. 그러면 이 해당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외에는 경제적으로 뭐 이익에 대해서 뭐 현행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체 징계를 당한다든가 네. 징계도 뭐 만약에 뭐 해고된다든가 이러면 아마 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 지금 이 부동산으로 인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몰수하거나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근데 또 네. 이제 와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앞에 거를 하겠다. 그렇게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나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범법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범죄 유혹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LH 직원 2명이 이 전체 이 과정에서 핵심이었고 땅을 산 뒤에는 또 보상 기준에 맞춰서 4개 필지로 쪼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보상 규정에 맞춰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을 몇 개 필지로 쪼갰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예.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 2018년부터 굉장히 부실한 정황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네.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직원들이 과천 의왕지구 사업단에 있던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2018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신창현 의원이 그 과천이나 이쪽 국회의원인데 그 택지개발지구 관련 자료를 그냥 사전에 공개해버립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그 신도시 추진계획 자체가 미리 공개돼가지고 상당한 부동산 정책에 혼란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런데 그러면 검찰에다가
그 신창현 의원을 고발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았냐 보면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이런 계획을 미리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당시도 신창현 의원 측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은 LH에서 받은 정보인데 네. 비밀이라고 표시 안 돼 있어서 그냥 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H가 본인들이 어쨌든 국가의 어쨌든 토지나 이런 개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사회에 혼란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이걸 무게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제 보이고요. 물론 그때는 변창흠 사장 전의 일이었습니다만은 네. 변창흠 사장 시기에도 그러면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세계일보 이면은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가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공공개발 부문인데 이 공공개발을 강조하면서 이 공직자 내부에서 그러니까 공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창흠표 대책이 표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박창원 교수님은 어느 정도 좀 공감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예. 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사실 그 LH의 직원이 권력 내부에 있거나 뭐 이 실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그 동안에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네.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그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관 임명할 때도 집이 2채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예. 분명히 따졌고요. 또 여당에서 공천할 때도 부동산이 이제 얼마큼 있는지 어떻게 취득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예. 엄중하게 해 왔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청와대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무색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걸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와대도 이렇게 하니까 예. 밑에 말단 공무원들도 이거 보고서를 따라해라 그렇죠. 이건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LH 이번 의혹은 사실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익을 취한 거거든요. 이건 완전 직업 윤리에 관련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기자시지만은 네. 기자가 예를 들어 뇌물을 받고 기사 빼준다던가 예. 또 경찰이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서 벌어졌거나 여권에서 벌어졌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뭐 그런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문제는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고 또 토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죠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국가의 기강 문제이자 직업윤리 근간을 흔든 훼손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통령도 아까 적절하게 언급했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된다. 아까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만 그랬겠느냐. 네. 과거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관련 법도 손보고 또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번 기회를 단단히 처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초의 문제 제기가 된 거를 보니까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렇게 차부장급들이 이렇게 투기에 나섰다라는 것을 아래 직원들이 고발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내부 이런 통제 시스템들이 좀 부족했었던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 현근택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직장인들이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뭐 자기 직장 회사 내에 알리는 그런 게시판에 알려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걸로 생각하는 게 그 참여연대 민변이 확인한 과정이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명부를 보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현재 직원인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래 살 때는 자기 이름으로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뭐 친인척 명의로 산다든지. 근데 자기 이름으로 산다는 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한 그 인식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것만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공공 개발을 해서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할 때 예. 분양할 때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미분양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냐고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공공도 예.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LH에서 하는 게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토지 매입 과정인데 그럼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를 선정할 때나 아니면 또 나중에 분양할 때 물론 이제 분양은 정식으로 거치지만 상가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토지 매입부터 분양 그다음에 완료까지 전부 살펴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 토지 매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하는 또 LH뿐만 아니라 뭐 SH라든지 GH라든지 지방 공사들이 많잖아요. 쭉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국일보 3면에서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징계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양산됐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고향 창릉 신도시 지정 전에 정보 유출한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 조치만 있었고요. 이게 또 기존에 그 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직무정보 활용 안 하고 내가 사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처벌 근거도 마땅치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용인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윤영걸 대표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과거에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예. 부동산 값이 침체됐을 때는 LH공사가 과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거든요. 그렇죠. 예. 안 팔리고 미분양 나올 때는 직원들한테 팔았어요. 신도시 개발해서 땅 안 팔리고 하면 직원들이 너희들이 사가. 집도 안 팔려서 한 채 몇 억씩 가는 거 그 재정에 많이 흔들리니까 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때 해오던 거를 지금까지 세상이 바뀌고 네. 직원들이 뭐 공공성을 좀 앞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또 어떻게 보면 LH공사의 갑이라면 을이거든요. 네. 그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거 좀 잘 평가해 줘. 예. 그러면은 평당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더 보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번은 저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LH공사 직원만 정수조사하지 말고 감정평가라든지 국토부 공무원들 예. 또 LH공사의 또 상전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런 그 조사를 하는 것도 이 정보화 때문에 좀 쉬워졌으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